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눈을 피하지 마요.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 마주치는 거예요. 2019년도 손해사정사 2차 과목 자동차보험 이론 및 실무를 맡게 된 윤석열 손해사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동차보험 이론 및 실무 카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에 공개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인식이 어렵다, 학습 과정이 길다, 또 헷갈린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많이 하고 2차 과목 중에 가장 난해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없고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점점 시험의 트렌드나 2차 과목의 4가지 과목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문제의 형식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의학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지만 자동차 보험은 전형적인 여지껏 나왔던 문제들의 그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기본에 충실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과목이 이제 자동차 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출제 경향이나 또 학습 방법이나 이런 개괄적인 과정들을 설명하겠지만 일단 기본의 원칙은 이페스 코리아의 모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보험 제 모토는 기본에 충실하면 어떤 문제든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진짜 그렇다. 여지껏 트렌드가 그렇다. 새로운 정말 풀어보지 못했던 문제가 나와도 문제 속에서 나왔던 그런 공부했던 기본 개념들을 잘 이해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충분히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간당간당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점수를 받더라. 그러니까 어쨌건 이페스 코리아 온라인을 결제하셨고 또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건 돈 내고 수강하시는 거니까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식을 얻고 가려고 손상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건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에 합격하실 분 다 그런 목표로 나오셨으니까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 보험은 사실은 이제 예전 문제와 요즘 문제의 가장 큰 차이는 예전 문제는 이제 답만 이제 보험회사가 돈을 지급하냐 안 지급하냐의 차이만 면부책이라고 하죠. 그만 따지면 됐었는데 요즘은 계산 문제 또 약술 문제도 조금은 이제 다양하게 나오지만 어쨌건 결국은 기본 안에서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이지 기본을 벗어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본 강의를 벗어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의만 충실히 들으시고 복습만 열심히 하셔도 저만 잘 따라오시면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들 합격하는 전선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2018년도였죠. 지금도 2018년도지만 지금 여러분들 2019년도 데뷔반이니까 작년이라고 말할게요. 2018년도 손사 2차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자동차 보험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공부 안 하신 분들 기준이 계시니까 그분들 위주로 설명을 하면 일단 제일 큰 문제 1번은 항상 사례 문제가 나와요. 이 사례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사례를 쭉 주어줍니다. 이러이러 A가 B에게 차를 빌려주고 B는 또 운전하다가 C랑 사고가 나고 어떠한 일정한 사례를 쭉 풀어서 문제를 주고요. 거긴 보험은 어떻게 가입했었고 어떻게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일단의 사례를 주어줘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냐 안 주냐에 대한 면부책을 풀어가고 면책이냐 부책이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냐
또는 여기에서 뭐 손해사정 시에 유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냐. 이러한 큰 문제의 배점이 항상 나와요. 이게 보통 40점, 조금 적게 나오면 뭐 30점, 뭐 이런 식으로 1번 문제는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례가 뭐가 나오냐가 항상 논란이죠. 그래서 여러 뭐 모의고사 문제에서 사례를 만들어서 풀어보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나중 되면 여러 학원들의 문제들을 막 비교하면서 요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요거 풀자고. 왜냐면 배점이 가장 크니까. 요번에도 그 합격 커트라인이 50점이었거든요. 요 40점짜리 문제 잘 풀면 30점, 35점 맞아버리면 굉장히 합격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항상 사례 문제를 위주로 자동차 보험 강의가 진행되고,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요거에 핵심을 두고 문제를 풀어가요. 근데 이걸 문제를 푸는데 단순히 사례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요 면부책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민법에 대한 내용들, 자배법에 대한 내용들, 또 요걸 기본 토대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걸 다 알아야 문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보통 막 4장 5장씩 써요. 여러분들 지금 당연히 모르지만 나중 되면 4장 5장이 문제로 써진다고 답안지를 막 써 내려가게 된다고요. 자, 답안지를 4장 5장을 써 내려가는데 그건 훈련 안 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 지금 이런 훈련을 하진 않을 거예요. 시험 앞두고 이제 우리가 4월달, 5월달부터 요 답안을 중점적으로 쓰는, 특히 2019년도에 자동차 보험은 아마 면부책 사례반이 생길 텐데 이 면부책 사례반이나 이런 데서 이런 훈련들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되기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되냐? 요 기본 자동차 보험,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요 자동차 보험 기본 강의에 기본 베이스와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면부책 사례 문제는 또 그 뒤에 우리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 진도들이 나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례 문제만 정말 잘 풀면 합격에 거의, 사례를 거의 완벽하게 썼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동차 보험 꽈락 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또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 2번 문제는 주로 약술 문제, 또는 2번부터 이제 뭐 한 6번까지 문제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계산 문제, 또는 뭐 변경된 법령의 뭐 약관이 혹시 개정되거나 약관이 개정된 내용들, 또는 뭐 법이 개정된 내용들, 뭐 이런 내용의 문제들이 10점에서 20점 정도의 배점으로 출제가 돼요. 자, 난 약술 포기, 사례에만 집중한다. 합격할 수 없어요. 근데 사례에만 집중하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던 이 면부책 기본 강의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기본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설명했는데 이 기본의 개념들이 약술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약술 따로 대비한다, 사례를 따로 대비한다, 계산은 조금 별도로 준비하긴 해야 돼요. 계산하는 방식은. 또 계산 방식 문제가 약술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약술로 나온 기본 개념들을 숫자로만 대입해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거는 사실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되고, 또 요 사례를 공부하다 보면 요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니 약술을 따로 대비한다, 사례를 따로 대비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 강의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약술 설령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만약에 약술로 내가 찝지 않았어, 근데 기본 강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니까. 모의고사 문제에서 예를 들면 작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 약관상 뭐 약관에서 바뀐 약관 개정에 대한 내용을 쓰시오. 뭐 모의고사 때 다 준비했던 내용들이니까 무조건 다 적었는데, 그거 말고 그전 시험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뭐 피보험자에 대해서 논하를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운전자와 피보험자의 지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그거 모의고사 문제 어느 한 선생님도 찍지 않았어. 근데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 왜냐면 기본 강의 시간 때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운전자에 대해서 논하시고 그 운전자에 대한 약관상 지위를 약술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 약술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모의고사만도 물론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과정들에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게 될 이제 요 사례 문제, 계산 문제, 결국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요 문제를 풀기 위한 요 기본 과정을 잘 이해하시는 게 자동차 보험 합격 전략이다. 패키지로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이 문제 A급, 이 문제 A급, A급만 보고 문제 이렇게 풀 수 있는 접근의 과목은 아니에요. 손사 2차 과목 중에서. 절대. 뭐 의학 이론,
예를 들면 간이다. 이게 간이야. 간에 뭐 5대 장기 뭐 이러잖아요. 뭐 잘 모르지만 나는 의학. 5대 장기다. 간이 이게 왜 간이야? 몰라. 그냥 간이야. 외워야지. 뭐 그런 건. 근데 자동차 보험은 이유가 있고 항상 그 기준이 되는 법령이 있고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 풀어가야 하는 또 이해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반드시 습득하고 있지 않으면 정확한 답을 도출하지 못하는 자동차 보험은 그런 거라고. 근데 뭐 이런 뭐 의학, 산보험 이런 것들은 뭐 이해보다는 사실은 암기적인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목의 특성상 자동차 보험은 제일 중요한 강의는 저는 기본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 충실하셔야 되고 모르면 교재와 기본 강의를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시면서 기본에만 충실하셔도 충분히 합격선의 점수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뭘 찍어서 공부하겠다. 사실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시거나 오랫동안 장수하신 분들 있죠. 제가 제일 오래 보면 11년째 손사 시험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기본 강의 들고 다 아니까. 근데 사실은 그분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기본을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뭐라 할까요? 이런 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든요. 자기가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찝어서 봐야 될 필요성도 있죠. 그렇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기본 강의와 교재 복습 철저히 하시고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손사 1등으로 합격하고 싶어요? 수석하고 싶어? 하고 싶어? 수석? 1등 한다고? 와 대단한 욕심. 1등 하지 마요. 꼴찌로 합격하는 게 제일 짜릿한 거야. 뭐 1등으로 해. 1등으로 하면 뭐 손사 별 2개 주는 줄 알아? 똑같아요. 자격증 하나 줘. 꼴찌로 보는 게 가장 짜릿하니까 제 모토를 다시 기본에 충실 N 꼴찌로 합격하자. 이런다고 또 다 꼴찌로 합격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설렁설렁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기본에 충실히 하되 좀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공부. 자, 그럼 효율적인 공부란 뭐냐?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 다 궁금해 하시니까. 자, 손해사장사 2차 과목 자동차 보험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돼요. 자, 작년에 문제 어떻게 출제됐냐면, 요 사례 문제, 우리가 공부했고 기출됐던 문제에서 한 번 더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한 번 더 출제된 문제들이, 너무 당황스러웠다. 너 충분히 운행자에 대한 개념 잘 이해하고 찾을 수 있었으면 풀을 수 있었고, 또 그 안에 약술 문제들, 뭐 2번 문제, 뭐 피보험자를 위한, 자매법상 피해자를 위한 제도들을 약술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맨날 피 튀기면서 설명했던 내용들, 모의고사 때도 직접 제가 문제 냈던 내용들, 또 손익상계, 과실상계, 뭐 기왕증, 동승자감액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적용 시에 내는 기준들을 뭘 먼저 적용해야 되는지를 써라.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 다 풀었던 내용들. 계산 문제. 그러니까 사례 문제와 계산 문제, 그다음에 약술 문제가 짬뽕 돼서 나온다. 근데 그 짬뽕의 기본은 뭐냐? 이 자동차 보험의 기본 이론만 이해하고 있어도 그 문제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자, 학습 방법은 자, 여러분들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 몇 시간씩 공부할 것 같아요? 몇 시간 공부할 것 같아요? 10시간, 본인 10시간 하면 합격해요. 네. 10시간이나 지금 나왔으니까. 10시간. 자, 10시간 한다고, 10시간 온전히 집중합니까? 자,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죠. 직장 다니는 사람 어떻게 10시간 공부할 수 있어? 못해요. 시간, 퇴근하고 와서 6시부터 그럼 10시간이면 새벽, 10시간 몇 시야? 새벽 4, 계산도 안 돼. 일단 10시간. 현실적으로 10시간 할 수 있을 때는 있어요. 뭐냐? 주말.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11년 동안 손사 공부한 분 있다고. 11년 동안 손사 공부한 분 하루에 2시간씩 11년 공부하면 뭐 하냐고. 주말도 없어. 휴가 때도 휴가도 못 가 공부한다고. 휴가 언제만 못 가면 되냐면 내년 딱 여름에만 못 가면 돼요. 여름만 포기하면 돼, 내년. 그리고 내년 주말을 다 포기해. 자, 그럼 내년에 합격하고 끝나는 거야. 자, 시간은 지금부터 내년 2019년도 손해사정 시험 8월달 말에 보통 있는데 8월 말까지 주어진 시간들 여러분 다 똑같아요. 누가 그 시간을 조금 덜 자고 조금 덜 놀고 조금 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 11월 달부터 강의 듣겠다고 오셨고, 온라인으로 찍으신 분들은 지금 이걸 12월 달에 들으실 수도 있고, 1월 달에 들으실 수도 있죠. 다 좋다 이거예요. 시간은 제가 볼 때 충분해요. 내년 한 3월에 시작해도 충분해.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도 하나 확실한 건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한 4, 5개월, 3개월, 6개월 남기고 공부하겠다 시작하는 분들은 주말을 일단 다 포기하세요. 약속 다 취소해. 시간 내시는 분들 주말 또 뭐 회사 내에서 연차가 남았다. 연차 다 포기하라고. 수험생, 학생, 뭔 학생이야 학생이지. 빨리 뭐 엄마 아빠 빨리 독립해야지. 엄마한테 언제까지 용돈 받을 거야. 올해까지만 받아야지. 내년에 또 공부한다니까. 한 2시간 3시간씩 공부하면 주말 다 포기하고 약속 다 취소하고 주말에만 10시간씩 공부. 아 훌륭해요. 그리고 저는 예습을 권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복습 위주에서 복습. 잘못된 기준들이 예습하다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복습 위주의 학습을 추천합니다. 특히 제 과목 자동차 보험. 왜? 제가 말을 막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빨라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 귀에 좀 쏙쏙 들어오지 않나? 아니야. 들어요? 아, 감사해요. 자, 이게 들을 때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기본 강의 우리 하진 않았지만 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 보험은 증발성이 아주 강한 휘발유 같은 과목이에요. 근데 자동차 휘발유인데 뭔가 매칭도 좀 되지 않아? 아, 되게 막 날아간다고 막. 아, 이게 뭔 소리였지? 기억이 안 나요. 강의 들을 땐 분명히 이해가 됐거든. 그래서 반드시 자, 이패스 코리아의 장점이 뭐냐면 오프라인 하면 온라인 틀어주잖아, 그죠? 온라인도 막 다른 학원은 막 3번, 4번 하면 끊기는데 이패스 몇 번이야? 100번 이렇게 되지 않나?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라고. 익숙해. 귀에 딱지가 들을 때까지. 언제까지, 언제 동안만. 시험 보기 전까지만, 주말 동안만 10시간씩 공부하자 이거예요. 예. 학습 방법 자체는 무식해야 돼. 근데, 좀 약간 모순이 있나? 마음은 그렇게 무식하게 나 진짜 열심히 해야지. 각오는 그렇게 먹어야 되지만, 기본 강의를 복습, 철저,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특히,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한 시험이에요. 써야 되는 과정도 나중에 되면 막 사과박스 이만큼씩 답안지 쓴다고. 그렇게 쓴 친구하고 2장씩, 3장씩 쓴 친구하고는 답안의 퀄리티 자체가 완전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객관식 문제, 1차 시험은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돼요. 눈으로 익히고 체크, 이해하고 풀면 되는데 절대 2차 과목은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지 않다는. 논술 문제 누가 답안 다 써주고 어떤 답안에서 좋은가요? 어떤 게 맞는 답안이나요? 체크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1차처럼 이렇게 체크하는 시험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걸 써내는 시험이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 써내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은 절대적인 학습량에서 나오는 거니까. 실무자분들은 솔직히 이해를 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간략하게 답안을 작성해 나가는 경우 모의고사반을 보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분들은 이해하죠. 그리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사족을 많이 안 달고 간략하게 컴팩트하게 작성해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모르잖아. 여지껏 보험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 있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험하면 뭐 생각나는 게 뭐 설계사만 생각나고 그러잖아. 모르니까 이제 절대적인 학습량, 특히 학생들은 엉덩이 붙이는 싸움을 좀 해야 돼요. 의자에 붙어 있는. 자, 그러면 이 학습 방법 일단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하다. 이 자동차 보험은 특히 그리고 복습 위주의 학습을 해야 된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손해사정 2차 자동차 보험 교재들이요. 되게 두꺼워요. 네. 거기 왜 두껍냐면 이 자동차 보험 아까 제가 말한 요 기본을 설명하려면 풀어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책으로 교재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교재가 두꺼워요. 제일 두꺼운 건 막 800페이지짜리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 실무자들은 그런 책 보고 실무하다가 막히는 부분들을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제 교재는 한 400페이지 좀 넘는데 요것만 해도 충분해요. 교재는 이걸로도 모든 교재를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모든 걸 담으려고 그러면 이만큼 담아야지. 책이 이만큼 두꺼워야지. 제1권, 제2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담을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한 지금 주어진 이 책만 달달 외워도 달달 외울 필요도 없어. 이해만 잘하고 있어도 시험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시중에 보이는 책 자동차 보험 교재 중에 굉장히 얇은 편에 속하는 교재예요. 제 교재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내용이 부실하니 안 들어있냐? 다 들어있어. 중요하니. 그리고 기본 순서대로 제가 교재 순서도 우리가 이제 좀 제가 다음 시간부터 강의하게 될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교재의 목차들만 외운다 그래도 교재의 목차만 잘 순서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도 전체적인 자동차 보험의 이 풀어나가야 될 흐름을 다 이해하고 있을 수 있으니 교재 충분하게 이걸로만 공부하셔도 된다. 제 강의와 교재만 잘 충분히.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혹시 뭐 바뀐 판례나 중요한 판례나 또 면부책 사례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유인물을 드릴 거예요. 그런 유인물로만 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 학습 방법도 있고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이니까 좀 제가 요 손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요? 자, 손해사정사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2019년도는 몇 회예요? 42회예요. 42회. 자, 42회 손해사정사 그러면 전에도 1회부터 손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회 손사, 몇 회 손사. 저도 꽤 오래됐어요. 자, 그러면 손해사정사의 비전이나 손해사정사의 전망은 사실 뭐 얘기 안 해도 지금 비전 없는데 여기 앉아 있어요? 어? 그냥 취미로 손해사정사 자격증 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곳곳에 필요한 요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도 일정 부분 손해사정사 그러니까 손해사정사 보유 비율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수사뿐만 아니라 위탁회사도 많고요. 그죠? 그리고 독립손해사정도 있을 수 있고요. 많아요, 갈 길이. 그러니까 특히 지금 수험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 기준에서는 따면 충분히 메리트 있죠. 요즘 같은 취업 어려운 날에 취업 보장이죠. 취업 보장할 수 있죠. 필요로 원수할 수도 있고, 위탁업체일 수도 있고, 독립일 수도 있고, 어디서든 필요로 하다, 손사는.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공부해서 가장 효과적인 데는 뭘까? 자, 장기 쪽에 계신 분도 있죠. 이 장기 쪽에서 오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 이거 필요 없잖아, 사실. 합격해봐야 뭐 자기가 하는 업무는 회사에서는 장기 업무인데. 그런데 수험생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제가 뭐 제 수업들은 이제 과거에 제 합격했던 제자들이나 친구들 찾아보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수험생분들은 대부분 자동차 보험 대인 쪽 하고 싶어 해요. 예, 제일 재밌지. 진짜 뭐 손해사정 하는 느낌이 나니까요. 근데 자동차 사고가 그러면 지금 이제 줄어드냐 늘어나냐?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경상은 늘고 중상은 줄고 경상은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럼 중상은 좀 늘어나는 추세지만 점점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은 우리 이제 공부하겠지만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하고 일정한 합의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생겨나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근데 인공지능이 가가지고 이 사람은 얼마니까 합의가 되겠네. 이런 게 잘 안 돼. 뭐냐면 감정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일정 부분 이 사람 조금 더 합의 요금을 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게 근데 이게 손해사정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우리 실무적으로는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 사람 관계에 통해서 일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자동차 업무는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가 아직은 접근하기는 조금은 아직 이르다. 그래서 향후 자동차 보험 이 대인 직원들은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수요가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하고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략적으로 뭐 제가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답안을 써고 공부해야 되는 지금 손해사정사 시험의 그런 출제 경향들 이런 것들과 그리고 제가 복습만 이런 건 사실 뭐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누구나 똑같죠. 첫 오리엔테이션에는 의욕을 북돋아줘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들을 좀 북돋아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출제되니까 이렇게 공부해라. 자, 자동차 보험은 뭐 이런 표현, 뭐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죠.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과락 안 나오고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제가 찍어주는 것만 풀어가지고 일정 부분 점수를 따야지. 이런 분들은 까락 나올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 근데 제가 강의하는 기본 강의에 대한 기본 강의를 잘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안 나와요.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데이터가 입증해 주니까. 예, 그리고 많이들 찾아와서 감사하다 인사도 많이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쪽지도 저한테 좀 오긴 오더라고요. 예, 제 메일이 오픈돼 있나? 메일로도 오기는 와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직접 찾아와서 강사님 강의 너무 감사하다. 예,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내년 2019년도 10월에 보통 발표가 나니까 내년 10월에 저 많이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합격해서 고맙다고 이제 현업에서 만나자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이제 계략적으로 조금만 가볼까요? 첫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요번 제가 2019년도 지금 11월이니까 올해는 더더욱 강의를 많이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막 30강, 35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딱 기본적인 한 3, 4강 정도만 해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제 훈련시키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강의 중간에 좀 모자라면 제가 보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관계없는데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자 우리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매년 첫 강의 시간 때 제가 그림을 그려요.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자동차 그림을 그려요. 자동차 그림 실력이 제법 괜찮아요 제가. 자, 이 자동차인지 모르는 사람은 나가도 돼요. 자, 자동차. 이게 핸들이 있고, 자, 운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사람도 진짜 사람같이 그리잖아요. 운전하고 자동차가, 이제 그런 거 있겠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운전대도 안 잡고 가만히 있으면 차가 막 알아서 가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핸들 잡고 운전하잖아요. 그럼 지금 핸들 놓고 운전하는 그런 거 있대요. 실제로. 저도 대학원에서 논문 그런 걸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데. 어쨌건, 지금은 핸들 잡고 가잖아. 핸들 잡고 운전자가, 그죠? 자, 운전하고 가다가, 자, 여기 백화점이라고 합시다. 백화점, 조그마지만 어쨌건 백화점. 자, 얘는 운전하다가 얘가 잠깐 졸았다 치자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가서 백화점을 때려요. 그러면 백화점 유리창도 깨지고, 겉에 간판도 좀 떨어지고, 이게 망가졌다고 치자고. 그리고 여기 앞에, 백화점 앞에서 현관문을 나오던 사람이 다쳤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 실제 사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이런 거 매스컴이나 기사로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안 봐? 보잖아.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찾으면 돼. 자, 자동차, 우리 과목명이 뭐예요? 정확한, 신체손해에서는 2차 자동차 보험 과목, 이 정확한 명칭이 뭐냐고.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 그리고 가로 열고 대인 배상, 및 자기 신체 사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내용이 다 나오는 거야. 이 사고를 기준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자, 얘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쳤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밖에 있는 이 사람이 다치네. 그죠? 이 사람이 다친 걸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의 담보 종목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 이 사람을. 물어줘야 되는 걸.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다쳤으니까. 그죠? 이거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대인 배상을 공부해. 대인 배상은 1이 있고 2가 있어요. 이거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자, 이 사고로 인해서 생겨나는 종목들,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뭐가 생길까? 이 백화점이 망가졌을 거 아니야. 이 백화점 무너져야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대물. 오케이. 이제 대물. 자, 이거만 있냐? 이건 뭐예요? 대물은 뭐야? 다 남의 것. 내 차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 내 차 기준과 관계, 내가 망가뜨린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물. 자, 그 다음, 이 차도 망가질 거 아니야. 이 무슨 슈퍼카야? 이거 망가지면 이건 멀쩡해 더 새 거가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차도 깨질 거 아니야. 차가 더 먼저 깨지겠지. 이게 엔진까지 먹어가지고 이게 깨졌다고 치자고요. 자, 차가 망가졌는데 이건 뭐라 그래? 그렇지, 자차. 내 차를 고치는 거. 자기 자동차의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자동차 보험의 풀 패키지로 다 담보돼 있는데, 자차라고 표현하는 자기 자동차에 손해가 있어요. 또,
운전하다가 이거 차가 밀려오면서 뭐 범버가 뒤로 밀려가지고 무릎이 다 깨졌다. 운전하는 사람이. 이걸 뭐라 그래? 내가 다친 거. 자기 신체 사고, 자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하지. 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대인배상하고, 자, 여러분들 대물손해사정, 지금 재물손해사정 공부합니까? 자동차 보험 대물 공부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 대인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대인. 이게 신체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의 한 부분. 또 요거는 의미 없죠. 왜? 대물은 자동차 대물 하는 분들 공부하는 거고, 자차 대물은 이거 재물 하시는 분들이 할 수도 있고,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우리 분야가 아니에요. 신체 분야가. 자, 요거. 즉 누구의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니까 사람 다치는 것만 공부하자 이거예요. 사람 다치는 것만. 대인배상 원투와 자기 신체 사고, 요게 우리 공부하는 신체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대인배상 1, 2, 자기 신체 사고, 여기에 플러스 돼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라고 있어요. 무보차 상해. 이것도 공부하겠지만 이거는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얘 기준에서 보자고요. 얘가 만약에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무보험차라고 가정하면, 또는 뭐 대포차예요. 대포차. 뭐 정체불명의 차야. 이 차. 이 보험 가입 하나도 안 하는 차가 와서 얘를 쳤다. 그랬을 때 얘 기준에 얘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있을 텐데, 요 보험이 만약 있다고 가정하면 이 보험으로 받는 게 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예요. 자, 우리가 공부할 종목은 총 1, 2 포함 4개면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요거 4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담보 종목이.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간은 우리가 20강 넘게 요 과정들을 공부해 나간다는 거죠.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자, 요거가 다야. 요거가 다. 요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 명작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을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사실. 왜? 이거 막 헷갈리거든. 대인배상, 뭐, 자기신체사고가 뭐야, 특히 지금 처음 공부하는, 지금 아직 1차도 안 된 분들도 있단 말이지. 이분들은 지금 피보험자가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내용들은 이게 다 보험적 설명인데, 요 내용들을 헷갈리고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몰고 가다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저 사람을 물어줘야지. 그럼 그 물어줘야 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 그냥 물어주는 게 아니라 법에서 물어주라고 되어 있거든. 어떠한 기준으로 물어줘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내가 다치는 것도 일정하게 내가 다쳤는데도 이 요건이 생각이, 이 요건에 충족돼야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험도. 무보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요 담보 종목 하나하나마다 대인배상 1, 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 요 종목, 담보 종목마다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이 있어요. 요 보상 책임 발생 요건. 말 그대로 뭐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책임, 물어주는 책임이 생겨나는 요건이 있다고. 요 요건을 수업 시간 끝날 때, 우리 자동차 보험 끝날 때까지 공부해야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요건을 설명할 건데, 요 요건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 끝나고 잃어버려도 돼요. 시험 끝날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돼요. 왜? 자, 아까 지웠지만 우리 사례 문제에서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하나만 딱 나올 수도 있고, 대인배상만 딱 나올 수도 있고, 자기신체사고만 딱 나올 수도 있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만 딱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작은 문제들이 나올 확률보다 한 사례에, 요번에도 그랬어요. 한 사례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이 담보 종목들이 전부 다 균형 있게 출제됩니다. 따라서 이 보상책임 발생 요건을, 나는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 자동차는 포기, 대인만 집중할 거야. 노. 이 어차피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사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책임 발생 요건 다 외우고, 그 요건을 외우려면 그 요건의 하나하나의 풀이 과정들을 이제 다 설명할 거예요. 그것들을 잘 통으로 머릿속에 자동차 보험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빨리빨리 끝내야지. 자동차 보험을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되니까, 실제 자동차 보험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한 것 같아?
그렇지. 피해자 보호,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 이제 공부할 거야, 다음 시간에도. 또 뭐 있을까? 자동차 보험의 뭐 기능이라고 표현해보자, 뭐, 기능. 왜 있을까? 이런 거. 뭐, 자동차 보험 돈 받아가지고 보험사는 뭐 투자할 수도 있고, 그죠? 직원 채용해가지고, 뭐,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쵸? 또, 자동차 보험이 둠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다 가입했으니까 이건 또 뭐 행정적인 것도 포함되겠지만, 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같은 거 무면허운전 면책시키고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것들의 안정을 좀 유지하기도 하고, 피해자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경제적 순기능들이 이루어지죠. 이게 뭐 자동차 보험의 기능인데, 이거 시험에 나올까? 때려 죽여도 안 나오니까,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요 방식으로. 이제 교재가 이제 출간 아직 안 됐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 교재가 나오겠지만 교재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보험 계약의 무슨 특징 뭐 이런 거 자동차 보험이라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똑같아. 그런 건 안 봐도 되고 요 담보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공부를 할 겁니다. 뭐 이제 자동차 보험은 이제 종류가 있죠.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 보험은 개인용이 거의 90%예요. 개인용. 개인 자동차. 내가 개인용으로 쓰고 있는 개인 자동차.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있는데 다르지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내용은 기본. 보통 표준 약관은 거의 똑같고 제가 이제 강의 시간 기본은 이걸로 할 거고 업무용에 있는 뭐 특별한 것들, 영업용에 있는 특별한 것들만 강의 때 달라지는 내용들만 언급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인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뭐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은 사실 보통보험 약관을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가 뭐 대리점이나 이런 데 강의하다가 받아와서 주기도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이제 숙제 너무 쉬운 숙제야. 지나가다가 대리점 들려서 약관 하나씩 다 받아오세요. 자동차 보험 하나, 약관 하나 좀 얻으려고 왔습니다. 뭐 그 정도는 숙기 있을 수 있잖아. 그냥 들어가면 줘요, 설계사분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약관 들고 다니면서 이제 다 외우고 달달 외워야 되는데 지금 보지 말고 자 제가 약관 얻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얻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약관만 보세요 라고 할 때 있어. 그때 대비해가지고 일단 약관하고 이 약관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 때 다 공부할 내용들이니까 지나가다가 오늘 집에 가다가 왕십리라고 그랬죠. 나도 왕십리거든. 내가 대리점 알려줄 테니까 거기 가가지고 하나 받아요. 알았죠? 네. 자, 이제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진짜 자동차 보험 강의 한번 시작해 봅시다.